지난 화요일 새벽 2시 30분 78세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만 세 번째로 화장실에 가시던 중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개 떨어진 곳에서 주 80시간씩 병원에서 일하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기에 담당 의사들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아버지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었고 질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놓여있던 평범해 보이는 5개의 물건이 밤마다 아버지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토퍼 카터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노인 수면의학과 건강한 노화에 집중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인들을 돕고자 하는 제 열정은 교과서나 학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제 아버지가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빛의 생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3주나 떨어진 곳에 사는 전문의 아들조차도 아버지의 침실, 즉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 사실은 매일 밤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진정으로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더욱 강해진 몸으로 깨어나고 싶다면 오늘 밤 침실에서 치워야 할 5가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아니고 나중에 편할 때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침실을 떠올려 보세요. 인생의 약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 회복하고 치유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곳 말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그저 견딜 만한 정도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활력 넘치고 진정한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 기분으로 깨어난 게 언제였나요? 그런 아침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실 환경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용품이 수면 중에 조용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지 못했죠. 제가 수면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의대에 가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점차 쇠약해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상적인 노화라고 치부했죠. 혼란스러워하고 넘어지고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 마치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의학교육과 노인학 연구를 통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인 노화라고 부르는 것들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질 낮은 수면이 누적되어 뇌와 신체에 조용히 손상을 입힌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명료한 정신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제 경력을 바치게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놀랍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약품 보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을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이라는 고대 시스템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요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정밀한 화학적 타이밍 메커니즘입니다. 심박수가 감소해야 할 때, 뇌에서 독성 단백질을 배출해야 할 때, 면역력이 강화되어야 할 때, 혈압이 안정되어야 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시스템 전체는 명확한 환경적 신호, 특히 적절한 어둠과 온도에 의존합니다. 일상적인 물건들이 이러한 신호를 방해하면 생물학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는 글림프계를 활성화하여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수 경로를 엽니다. 여기에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의 주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타우 엉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침실 환경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면 이러한 유해 물질이 해마다 축적되어 기억력, 성격, 정체성을 꾸준히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잘못되면 10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깊은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 결과는 인지 기능 저하, 균형장애, 만성 피로, 기분 불안정, 면역력 약화, 대사 문제 등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오랫동안 이해해왔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침실 환경에 대해 거의 묻지 않습니다. 대신 깊은 수면을 더욱 감소시키는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수면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 바로 지금 손이 닿는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카터 박사님, 저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가까이에 둡니다.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면 어떡하죠?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러한 걱정은 사랑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매일 밤 당신의 뇌와 신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서 나오는 전자파는